혹시 다이어트가 매번 실패하는 게 전부 내 의지력 탓이라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진짜 원인은 우리 뇌에 있고요. 이 뇌를 설득하는 게 어떻게 성공의 열쇠가 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작심삼일이죠. 큰맘 먹고 시작했는데 사흘을 못 넘기는 이 좌절감. 근데 이게 정말 단순히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요, 우리는 싸움의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고른 걸지도 모릅니다. 자, 놀랍게도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바로 그 자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자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가 아직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뇌는요, 되게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 지금 당장 보상을 받는 걸 원하도록 딱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살 빼기라는 건 엄청 먼 미래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 뇌는 왜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걸 알려면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두 가지 핵심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습관의 고리랑 도파민 보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습관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호, 행동, 보상. 예를 들어 볼까요? 스트레스라는 신호가 딱 오면 나도 모르게 야식을 먹는 행동을 하고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지는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자동 반사처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희소식이 있어요. 이 고리를 우리가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요, 딱 하나. 행동만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신호는 똑같아요. 근데 이때 야식 대신에 잠깐 산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보상을 우리 뇌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를 해킹하는 진짜 방법이에요. 뇌는요, 몇 달 뒤에 날씬해질 모습보다 지금 당장의 만족감을 훨씬 더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끝나자마자 체중계 숫자 같은 건 보지도 마세요. 그냥 와, 나 오늘 해냈다! 이렇게 스스로를 막 칭찬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즉각적인 뿌듯함, 그게 우리 뇌를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리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습관을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내가 부담을 느끼면 바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30분 해야지가 아니라 딱 5분만 걷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바로 주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운동하고 나서 달력에 체크 표시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작은 성취감을 느껴요. 마지막으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돼요. 자동화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꼭 무너지는 날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바로 이럴 때 정말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목소리, 이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이렇게 자책하기 시작하면요, 남아있던 동기마저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딱 한마디, 그래도 오늘 하려고 했잖아. 시도했잖아. 이렇게 살짝만 바꿔주면요, 신기하게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요. 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그래도 오늘 실천했잖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완벽하겠어요. 괜찮아요. 이 작은 인정 하나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을 꾸준함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몇 가지 심리적인 장벽들,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힘 빠지는 순간이 언제세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몸무게는 그대로지? 이런 조바심이 될 때 아닐까요? 정말 동기부여가 확 꺾이는 순간이죠. 바로 이럴 때 이 말을 꼭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뇌는요, 단 한 번의 엄청난 노력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걷는 그 발걸음들을 기억해서 새로운 길, 즉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거든요.
방향만 맞다면 우리는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동기가 사라졌다고요? 원래 동기는 변덕스러워요. 동기 말고 그냥 만들어둔 루틴을 믿고 따르세요.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그럼 그냥 자책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뇌가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결국 뇌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런 뜬구름 잡는 감정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의지력을 탓하면서 힘겹게 싸우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아주 영리하게 설득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뇌를 설득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행동,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늘 부른 인생 레시피 건강한 하루 열어가요. 웃음 가득 마음 가득 늘 부른 이즈시피 늘 부른 인생 레시피 건강한 하루 열어가요. 웃음 가득 마음 가득 늘 부른 인생 레시피 안녕하세요. 체중 감량.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의 숙제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번번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험 혹시 당신도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체중 감량 심리 전략으로 뇌를 설득하는 방법이라는 글인데요. 네. 단순히 의지력 부족 탓만 하는 대신에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이걸 좀 역이용하는 전략에 주목합니다. 맞습니다. 그 관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번 시간을 통해 뇌와 싸우는 대신에 어떻게 뇌와 현명하게 협력하면서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심리적 기술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글은 체중 감량이 단순한 의지력 테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 뇌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그 고유한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익숙한 것을 고수하려는 그 뇌의 본능적인 저항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이 글에 담긴 핵심 원리, 그러니까 뇌의 습관 형성 메커니즘이나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걸 실제 체중 감량 과정에 어떻게 좀 영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다이어트 실패의 근본 원인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의 저항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 뇌는 그렇게 변화를 꺼리는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뇌의 그 현상 유지 편향성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tatus quo bias라고 하죠. 현상 유지 편향성. 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좀 예측 가능한 상태를 선호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곧 안전함 그리고 효율성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는 식사나 활동 같은 기존의 안정된 패턴을 막 뒤흔드는 거잖아요. 뇌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불확실한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이걸 일종의 경고 신호나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안정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 하고 저항하는 거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뇌는 배고프다, 힘들다,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 글은 참아야 해라는 그 의식적인 억누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뇌가 이 새로운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좀 안전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통찰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관점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를 설득한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그 설득의 첫 단추는 어떻게 끄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습관 루프 재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네. 습관이 신호, 행동, 보상이라는 고리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 신호, 행동, 보상, 술 루프는 찰스 두잉그의 습관의 힘에서도 강조된 개념인데요. 습관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네.
글에 나온 예를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스트레스라는 특정 신호, 상황이 닥치면 야식 먹기라는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 기분 전환이나 만족감 같은 보상을 얻는 거죠. 아, 그렇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뇌는 스트레스라는 신호에 즉각적으로 야식을 떠올리고 갈망하게 됩니다. 거의 뭐 자동 반사처럼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전략은 이 고리를 무작정 끊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재설계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재설계. 예를 들면 똑같이 스트레스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야식이라는 기존 행동 대신에 가벼운 산책 같은 대체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 상쾌함이나 뿌듯함 같은 새로운 보상을 얻도록 이 연결고리를 바꾸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당신의 일상에도 분명 이런 자동적인 습관고리들이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글이 주는 핵심 통찰은 단순히 나쁜 행동, 예를 들어 야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신호,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행동을 더 나은 대안, 예를 들면 산책으로 바꾸고 그 새로운 행동이 주는 보상, 상쾌함 같은 것이 기존 보상, 만족감을 충분히 대체할 만큼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매력적인 보상. 네, 즉 뇌가 새로운 행동과 보상의 연결을 더 선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습관 재설계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우리 뇌는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훨씬 더 강력하게 선호한다는 점이죠. 당연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효과는 뭐 몇 주, 몇 달 뒤에 나타나지만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은 바로 지금 느껴지니까요. 네, 이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뇌의 보상 시스템 때문입니다. 아, 도파민. 도파민은 즐거움, 만족감,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감과 관련이 깊은데요. 특히 즉각적인 긍정적 피드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체중 감량처럼 결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는 목표는 그 과정에서 뇌가 충분한 보상을 느끼기 어려워서 동기부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아주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지키거나 운동을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날 체중 변화 같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행동 자체에서 즉각적인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조언이죠. 네, 맞아요. 그 과정 자체에서요. 예를 들어 운동 직후 오늘 목표 달성, 해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거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한 자신을 칭찬하는 식으로요. 체중계 숫자에 좌우되기보다 오늘 내가 한 실천에서 오는 즉각적인 뿌듯함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 접근법은 뇌과학의 원리를 체중 감량 전략에 아주 영리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 즉 체중 감량을 매일의 작은 실천과 그에 대한 즉각적인 긍정적 피드백, 성취감이나 자기 칭찬 같은 걸로 잘게 쪼개는 거죠. 네네, 잘게 쪼개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 매일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뇌는 점차 건강한 행동 자체를 보상받는 경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듯 이게 바로 꾸준함을 만드는 강력한 내적 동력이 되는 거죠. 아, 결과가 아닌 과정의 보상을 설계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뇌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로 이 글은 자기 대화, 셀프톡 미디자인을 강조합니다. 네, 자기 대화 중요하죠. 우리가 무심코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계획과 달리 과식했을 때 난 역시 의지가 약해 빠졌어. 이렇게 자책하는 대신에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대신 저녁은 가볍게 먹고 내일 운동하면 돼. 처럼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음 행동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라는 겁니다. 네, 글에 나온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감량 의욕을 갉아먹고 긍정적 대화는 행동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라는 문구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글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 대화는 단순히 머릿속 생각을 넘어서 체중 감량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내면의 심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내면의 환경이요? 네. 부정적인 자기 비판은 실패 경험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 자아상을 강화시켜서 다음 도전을 망설이게 하죠. 그렇죠. 반면에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실수나 좌절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괜찮아. 여기서 배우고 다시 나아가자. 이런 태도를 갖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치 내 안에 나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든든한 코치를 두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넘어졌을 때 비난하는 대신 손을 내밀어주고 작은 진전이라도 알아봐주는 그런 존재 말이죠. 네, 그런 긍정적인 내면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는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고 과정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뇌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토대가 된다고 이 글은 분석합니다. 즉, 자기 대화는 뇌를 설득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뇌가 덜 부담스러워하고 오케이, 이 정도는 해볼 만한데 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감량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소위 뇌 친화적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가 좋아하는 방식이죠. 첫 번째는 습관 쪼개기입니다. 헤비 스태킹이나 타이니 헤비스라고도 하던데요. 네, 처음부터 매일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처럼 너무 거창한 목표는 뇌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줘서 시작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시작이 어려워요. 대신 퇴근 후 집에 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나 점심 식사 후 딱 5분만 산책하기처럼 아주 작고 거의 실패할 수 없는 수준으로 쪼개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행동의 문턱을 극도로 낮추는 거죠. 이 습관 쪼개기 전략의 핵심은 행동 시작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네, 뇌는 큰 노력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일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복 갈아입기는 거의 의지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나는 할 수 있네 하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전략은 행동 보상화입니다. Making the behavior is self-rewarding 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네, 행동 자체를 보상으로 만드는 거. 앞서 이야기 나눈 즉각적인 보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획한 운동을 마친 후에는 달력에 크게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건강한 식사를 직접 요리해 먹었다면 예쁜 그릇에 담아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거죠. 행동 하나하나에 즉각적인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행동 보상화는 새로운 건강 행동과 긍정적인 감정을 즉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스티커 하나, 예쁜 그릇 하나가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요. 네,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내가 해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뇌에 전달하고 소량의 도파민 분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작은 보상들이 반복되면 뇌는 그 행동 자체를 점차 즐겁고 보람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돼서 습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루틴화입니다. 루티나이제이션이죠. 네, 루틴 만들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저녁 식사 후 정해진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상황과 건강한 행동을 일관되게 연결하는 거죠. 네네. 나중에는 자, 이제 운동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루틴화는 의지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데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듯이요. 아, 맞아요. 특정 행동이 강력한 루틴으로 고정되면 뇌는 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동 모드로 그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동 모드. 그래서 지적하듯 이게 바로 감량 과정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뇌는 예측 가능하고 자동화된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에 루틴화는 뇌의 저항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네. 이 세 가지 전략 모두 뇌가 변화를 덜 위협적이고 더 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아주 영리하게 설계된 접근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뇌가 선호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살살 달래고 유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이 글의 말미에는 이런 심리 전략을 적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들에 대한 Q&A 형식의 답변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독자들이 가질 법한 질문들에 대한 핵심 답변들을 한번 요약해보죠. 첫 번째 질문. 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글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즉각적인 보상과 작은 성공 경험을 일상에서 자주 만들어주세요.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감량 과정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네. 앞서 나눈 이야기와 정확히 연결되네요. 그렇죠. 뇌는 결국 경험을 통해 배우고 태도를 바꿉니다.
긍정적인 경험의 반복, 이게 설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욕.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요.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 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에 따라 변덕스럽습니다. 의욕이 넘칠 때 시스템, 즉 루틴을 만드세요. 그리고 의욕이 없을 땐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둔 시스템을 따르세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동기부여는 날씨처럼 변하기 쉽지만 잘 만들어진 루틴은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알면서도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럴 때 있죠. 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실수한 직후 자책 대신 무엇이 그 행동을 유발했는지, 신호,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짧게 기록하고 관찰해 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뇌에게 중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실수를 실패로 낙인 찍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활용하라는 거죠. 데이터 포인트요?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상태일 때 특정 행동, 즉 실수가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다음번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책이 아닌 분석과 성찰이 뇌를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통찰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체중 감량 속도가 너무 더디게 느껴져서 지쳐요. 이것도 정말 흔한 고민이죠? 네. 조급해지기 쉽죠. 글의 답변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지속성입니다. 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처럼 일관된 반복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조급함 대신 꾸준함에 초점을 맞추세요. 네, 뇌의 신경 가소성, 즉 변화하는 능력은 단기간의 강한 자극보다는 꾸준하고 일관된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아하, 조급함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오히려 과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죠. 네. 따라서 결과나 빨리 나타나지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하는 것이 뇌를 설득하고 결국 장기적인 성공을 이끄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Q&A들을 종합하면 결국 꾸준함, 자기인식, 그리고 과정 중심의 긍정적 태도, 이것이 뇌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핵심 전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공해 주신 글 체중 감량 심리 전략으로 뇌를 설득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체중 감량에 대한 아주 새롭고 효과적인 관점을 깊게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핵심은 더 이상 의지력과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뇌의 작동 원리, 특히 습관 형성 및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뇌 설득 기술이었죠. 맞습니다. 습관 루프를 건강하게 재설계하고 행동의 즉각적인 보상을 연결하며 긍정적 자기 대화로 내면의 환경을 가꾸고 또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작게 시작해 루틴을 구축하는 것.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 글에서 제시된 접근법은 체중 감량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뇌라는 파트너를 이해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재정의하게 합니다. 파트너로서의 뇌. 네. 이는 단순히 살을 빼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죠. 심리적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하고 덜 고통스러우며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뇌 설득 전략들, 작은 습관 만들기, 즉각적인 보상 활용, 긍정적 자기 대화, 루틴의 힘 같은 것들이 과연 체중 감량에만 유효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어쩌면 끊임없이 미루는 습관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처럼 당신이 삶에서 이루고 싶은 다른 모든 장기적인 목표나 바꾸고 싶은 행동에도 이 원리들이 똑같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범용적인 원리들이죠. 뇌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기술.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